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마음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내 존재는 희미해지며 끊임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다소 무겁지만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단어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병적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5에 명시된 3가지 주요 성격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격장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분 문제나 정신적 어려움과는 다릅니다. 성격장애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이며 신념체계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단단하게 굳어진 성격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적 나르시시즘의 범주에 속하는 3가지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3 유형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굉장히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습니다.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나 책임져야 할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심지어 남을 탓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비난했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을 침묵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벌을 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가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지적 자각이나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실수나 해로운 행동,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무례하다고 지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즉시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무례한 게 아냐, 그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야.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방어기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립니다. 오만함, 이기심, 끝없는 자기중심성 등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거울처럼 상대방에게 비추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핵심 수치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뇌의 깊은 곳에 격리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여 이 수치심을 자극하면 그들은 수치심 대신 분노를 느낍니다. 그 분노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며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방어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과대하고 특권의식에 차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둘째,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렬하고 반응적입니다. 버림받거나 비판받는다는 느낌에 극도로 민감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에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때로 폭력적으로 나타나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격렬한 분노가 지나가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극심한 죄책감과 공감 능력을 보이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재결합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셋째,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소시오패스는 거짓말에 능하고 기만적입니다.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서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인간적인 척, 관계를 맺는 척 연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진실한 연결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학대는 바로 이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해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자석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받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희생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과 인내심 많은 사람은 참을성 없는 사람과 완벽한 한 쌍처럼 맞춰집니다. 이런 관계는 항상 폭발적으로 짜릿하고 황홀하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머런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으며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강렬한 사랑의 초기 단계입니다. 특히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리머런스는 몇 배나 더 강렬해집니다. 각자의 삶에서 고립되어 있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녹여주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시기가 지나면 관계의 역학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반쪽인 줄 알았던 소울메이트가 어느새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방 동료가 되어버리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가장 무섭고 본질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폭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큽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랑, 존중, 보살핌, 신뢰, 보호라는 관계의 기본 요소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 평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관계의 불균형 그 자체가 바로 학대입니다. 그것은 방치이고 심각한 해악이며 깊은 트라우마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사랑과 존중, 보살핌이 쏠리고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영혼은 서서히 부식됩니다. 애정 어린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박탈감과 방치에서 오는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줍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제하고 자신의 역할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인 형태의 학대를 가합니다.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고립시키는 삼각관계 조종, 그리고 상대방의 현실 인지 능력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서적 학대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이 학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맞서 싸우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하게 맞서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바로 돼지와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싸움꾼입니다. 공격성, 교묘한 조종, 보복적인 반응을 사용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프로 복서와 복싱링에 오르거나 수학 천재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하고 진정한 길은 그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바깥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늘 그런 사람에게 끌렸을까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데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 사랑 결핍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채워지지 않았던 애정, 버림받을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병적인 외로움. 이러한 내면의 상처들이 바로 당신을 나르시시가 파고들 수 있는 취약한 지점으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바로 이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 회복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그것들을 치유하며 자기 사랑 결핍의 상태에서 자기 사랑 충만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당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억압하고 외면했던 당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혹은 애초에 무엇을 가져본 적도 없었는지를 깨닫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진 당신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어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었어야 할 그 모습이 되기에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자기 사랑 결핍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인간 자석 증후군은 건강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며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65세이든 75세이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멋진 사람을 보내줄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온전한 당신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마음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내 존재는 희미해지며 끊임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다소 무겁지만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단어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병적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5에 명시된 3가지 주요 성격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격장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분 문제나 정신적 어려움과는 다릅니다. 성격장애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이며 신념체계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단단하게 굳어진 성격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적 나르시시즘의 범주에 속하는 3가지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3 유형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굉장히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습니다.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나 책임져야 할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심지어 남을 탓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비난했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을 침묵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벌을 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가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지적 자각이나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실수나 해로운 행동,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무례하다고 지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즉시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무례한 게 아냐, 그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야.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립니다. 오만함, 이기심, 끝없는 자기중심성 등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거울처럼 상대방에게 비추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핵심 수치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뇌의 깊은 곳에 격리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여 이 수치심을 자극하면 그들은 수치심 대신 분노를 느낍니다. 그 분노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며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방어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과대하고 특권의식에 차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둘째,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렬하고 반응적입니다. 버림받거나 비판받는다는 느낌에 극도로 민감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에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때로 폭력적으로 나타나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격렬한 분노가 지나가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극심한 죄책감과 공감 능력을 보이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재결합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셋째,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소시오패스는 거짓말에 능하고 기만적입니다.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서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인간적인 척, 관계를 맺는 척 연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진실한 연결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학대는 바로 이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해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자석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받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희생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과 인내심 많은 사람은 참을성 없는 사람과 완벽한 한 쌍처럼 맞춰집니다. 이런 관계는 항상 폭발적으로 짜릿하고 황홀하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머런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으며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강렬한 사랑의 초기 단계입니다. 특히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리머런스는 몇 배나 더 강렬해집니다. 각자의 삶에서 고립되어 있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녹여주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시기가 지나면
관계의 역학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반쪽인 줄 알았던 소울메이트가 어느새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방 동료가 되어버리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가장 무섭고 본질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폭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큽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랑, 존중, 보살핌, 신뢰, 보호라는 관계의 기본 요소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 평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관계의 불균형 그 자체가 바로 학대입니다. 그것은 방치이고 심각한 해악이며 깊은 트라우마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사랑과 존중, 보살핌이 쏠리고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영혼은 서서히 부식됩니다. 애정 어린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박탈감과 방치에서 오는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줍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제하고 자신의 역할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인 형태의 학대를 가합니다.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고립시키는 삼각관계 조종, 그리고 상대방의 현실 인지 능력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서적 학대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이 학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맞서 싸우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하게 맞서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바로 돼지와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싸움꾼입니다. 공격성, 교묘한 조종, 보복적인 반응을 사용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프로 복서와 복싱링에 오르거나 수학 천재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하고 진정한 길은 그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바깥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늘 그런 사람에게 끌렸을까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데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 사랑 결핍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채워지지 않았던 애정, 버림받을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병적인 외로움. 이러한 내면의 상처들이 바로 당신을 나르시시가 파고들 수 있는 취약한 지점으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바로 이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 회복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그것들을 치유하며 자기 사랑 결핍의 상태에서 자기 사랑 충만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당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억압하고 예면했던 당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혹은 애초에 무엇을 가져본 적도 없었는지를 깨닫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진 당신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어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었어야 할 그 모습이 되기에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자기 사랑 결핍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인간 자석 증후군은 건강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며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65세이든 75세이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멋진 사람을 보내줄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온전한 당신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마음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내 존재는 희미해지며 끊임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다소 무겁지만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단어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병적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5에 명시된 3가지 주요 성격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격장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분 문제나 정신적 어려움과는 다릅니다. 성격장애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이며 신념체계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단단하게 굳어진 성격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적 나르시시즘의 범주에 속하는 3가지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세 유형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굉장히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습니다.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나 책임져야 할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심지어 남을 탓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비난했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을 침묵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벌을 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가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지적 자각이나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실수나 해로운 행동,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무례하다고 지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즉시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무례한 게 아냐, 그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야.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립니다. 오만함, 이기심, 끝없는 자기중심성 등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거울처럼 상대방에게 비추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핵심 수치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뇌의 깊은 곳에 격리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여 이 수치심을 자극하면 그들은 수치심 대신 분노를 느낍니다. 그 분노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며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방어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과대하고 특권의식에 차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둘째,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렬하고 반응적입니다. 버림받거나 비판받는다는 느낌에 극도로 민감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에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때로 폭력적으로 나타나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격렬한 분노가 지나가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극심한 죄책감과 공감 능력을 보이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재결합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셋째,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소시오패스는 거짓말에 능하고 기만적입니다.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서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인간적인 척, 관계를 맺는 척 연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진실한 연결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학대는 바로 이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해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자석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받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희생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과 인내심 많은 사람은 참을성 없는 사람과 완벽한 한 쌍처럼 맞춰집니다. 이런 관계는 항상 폭발적으로 짜릿하고 황홀하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머런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으며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강렬한 사랑의 초기 단계입니다. 특히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리머런스는 몇 배나 더 강렬해집니다. 각자의 삶에서 고립되어 있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녹여주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시기가 지나면 관계의 역학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반쪽인 줄 알았던 소울메이트가 어느새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방 동료가 되어버리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가장 무섭고 본질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폭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큽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랑, 존중, 보살핌, 신뢰, 보호라는 관계의 기본 요소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 평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관계의 불균형 그 자체가 바로 학대입니다. 그것은 방치이고 심각한 해악이며 깊은 트라우마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사랑과 존중, 보살핌이 쏠리고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영혼은 서서히 부식됩니다. 애정 어린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박탈감과 방치에서 오는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줍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제하고 자신의 역할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인 형태의 학대를 가합니다.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고립시키는 삼각관계 조종, 그리고 상대방의 현실 인지 능력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서적 학대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이 학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맞서 싸우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하게 맞서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바로 돼지와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싸움꾼입니다. 공격성, 교묘한 조종, 보복적인 반응을 사용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프로 복서와 복싱링에 오르거나 수학 천재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하고 진정한 길은 그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바깥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늘 그런 사람에게 끌렸을까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데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 사랑 결핍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채워지지 않았던 애정,
버림받을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병적인 외로움. 이러한 내면의 상처들이 바로 당신을 나르시시가 파고들 수 있는 취약한 지점으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바로 이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 회복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그것들을 치유하며 자기 사랑 결핍의 상태에서 자기 사랑 충만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억압하고 외면했던 당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혹은 애초에 무엇을 가져본 적도 없었는지를 깨닫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진 당신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어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었어야 할 그 모습이 되기에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이 자기 사랑 결핍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인간 자석 증후군은 건강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며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65세이든 75세이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멋진 사람을 보내줄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온전한 당신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마음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내 존재는 희미해지며 끊임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다소 무겁지만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단어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병적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5에 명시된 3가지 주요 성격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격장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분 문제나 정신적 어려움과는 다릅니다. 성격장애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이며 신념체계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단단하게 굳어진 성격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적 나르시시즘의 범주에 속하는 3가지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3 유형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굉장히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습니다.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나 책임져야 할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심지어 남을 탓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비난했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을 침묵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벌을 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가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지적 자각이나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실수나 해로운 행동,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무례하다고 지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즉시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무례한 게 아냐, 그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야.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방어기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립니다. 오만함, 이기심, 끝없는 자기중심성 등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거울처럼 상대방에게 비추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핵심 수치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뇌의 깊은 곳에 격리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여 이 수치심을 자극하면 그들은 수치심 대신 분노를 느낍니다. 그 분노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며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방어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과대하고 특권의식에 차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둘째,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렬하고 반응적입니다. 버림받거나 비판받는다는 느낌에 극도로 민감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에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때로 폭력적으로 나타나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격렬한 분노가 지나가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극심한 죄책감과 공감 능력을 보이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재결합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셋째,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소시오패스는 거짓말에 능하고 기만적입니다.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서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인간적인 척, 관계를 맺는 척 연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진실한 연결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학대는 바로 이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해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자석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받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희생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과 인내심 많은 사람은 참을성 없는 사람과 완벽한 한 쌍처럼 맞춰집니다. 이런 관계는 항상 폭발적으로 짜릿하고 황홀하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머런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으며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강렬한 사랑의 초기 단계입니다. 특히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리머런스는 몇 배나 더 강렬해집니다. 각자의 삶에서 고립되어 있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녹여주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시기가 지나면 관계의 역학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반쪽인 줄 알았던 소울메이트가 어느새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방 동료가 되어버리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가장 무섭고 본질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폭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큽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랑, 존중, 보살핌, 신뢰, 보호라는 관계의 기본 요소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 평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관계의 불균형 그 자체가 바로 학대입니다. 그것은 방치이고 심각한 해악이며 깊은 트라우마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사랑과 존중, 보살핌이 쏠리고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영혼은 서서히 부식됩니다. 애정 어린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박탈감과 방치에서 오는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줍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제하고 자신의 역할에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인 형태의 학대를 가합니다.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고립시키는 삼각관계 조종, 그리고 상대방의 현실 인지 능력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서적 학대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이 학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맞서 싸우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하게 맞서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와 싸우는 것은 바로 돼지와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싸움꾼입니다. 공격성, 교묘한 조종, 보복적인 반응을 사용하는 데 전문가입니다.